한미 관세 협상 타결 후에 주한미군 재조종에 대한 논의가 지금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요, 한국과 미국이 동맹 현대화를 위한 논의가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안규백 국방장관과 이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동맹 현대화와 관련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라는 보도 자료가 나왔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차원에서도 동맹 현대화가 논의되는지 여쭙. 한미 양국은 21세기 현 국제 정세와 복합 위기에 당면해서 동맹 현대화를 위한 논의를 긴밀히 진행하고 있었고, 이번 외교장관 회담 계기에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자, 먼저 우리 정부가 언급한 이 동맹의 현대화, 이 뜻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좀 화면을 좀 보시면요. 자, 미군의 역할을 북한 억제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포괄해서 대중국 억제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우리 정부가 사용을 자제해 왔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자, 저도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라고 하겠지만 저 의미가 어떤 건지를 좀 먼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2만 8천여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예. 이들은 이제 한미연합사 체제 하에서 이제 지휘를 받고 있고, 네네. 또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시작전권 같은 경우도 이제 주한미 사령관이 한미연합 사령관이 가지고 있죠. 예. 자, 이런 상황인데 그동안 보면 이 주한미군은 결국 이제 북한에 맞서는 하나의 인계철선 같은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대중국 방어라든지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냐면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어떤 역할들, 자, 이런 걸로 이제 성장하면서 북한이 아니라 북한을 포함해서 중국까지도 어떤 봉쇄하는 전략, 훈련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 걸로 바뀌어지면 이제 전반적인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네. 현재 주한미군의 스트라이크 군대라고 하는 이제 이동하는 6개월마다 이동하는 예. 전투부대가 있습니다. 이게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이들에 대한 이제 이동 배치가 이제 거론이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시겠지만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할 때 에치스9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즉 한국이 이 에치스9에서 이제 제외되면서 예. 사실은 북한의 오판을 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상시적인 어떤 이제 훈련 자체가 보면 단순히 북한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활동까지 하게 되면 중국에 또 우리에 대한 견제도 강화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런 것들을 과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문제는 그래서 됐을 경우에 대북 억제력을 우리가 얼마나만큼 확보할 것인가. 즉 북한의 핵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얼마만큼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것인지, 예.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저는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하민경 대변인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현정 위원님께서 얘기한 걸 보면 이게 이제 방향이 바뀌면 대북 억제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외교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 동맹의 현대화를 이제 언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가 과연 이제 미국의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런 의미를 썼는가, 저는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도 이제 관세 협상을 하고 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미국이 이제 쌀도 이제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오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맞아요. 지금 또 안규백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임기 내에 이제 전작권에 이제 환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대통령실은 또 아니다, 이렇게 계속 엇박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 친중 친북으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행보를 또 하고 있다라는 이제 비판들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정부가 얘기를 한 그 동맹의 현대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정말 보지 않고서는 정말 이 우리 정부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참 어렵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의제로 우리 정부의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도 조율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요, 우리에게 국방비 인상을 요구를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결국 국익에 도움이 될지,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들 속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조정돼야 된다라는 큰
틀의 합의는 어느 정도가 이제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한미 동맹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은 미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과의 동맹이 최우선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화의 여지는 없는 것이고요. 한미 동맹을 또 시대에 맞게끔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치고 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주한 미군의 역할이 재조정된다면 아무래도 이 그 대북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부분은 또 당연히 해야 동맹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건 요구해야 되는 것이죠. 네. 특히 전략 자산의 어떤 배치라든지 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도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국방비 예산을 꾸준하게 증액시켜 왔습니다. 네. 그것을 지금 미국이 나토에 요구했던 것처럼 GDP 대비 5%까지 인상을 요구 아마 우리도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수용 가능한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이제 한계선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전달하고 예. 그리고 한미 동맹에 대한 가치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뭐 조야에 계신 분들이나 해서 네네. 충분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부분들 잘 관리해 가야 될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이 이제 곧 열리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또 한층 더 발전된 동맹의 그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잘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이 이제 바라고 있는 것이 지금 쭉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이러한 변화된 한미 관계, 국방 관계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테이블에 올라와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함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